100일이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앞으로 한참 남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짧은 시간입니다. 처음에 습관 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100일 동안 꾸준히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면 입맛도 바뀌고 오히려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아픈 지경에 이릅니다. 100일 동안 점점 체력도 좋아지고 잘 자고 잘 일어나게 되는 몸의 변화 느끼셨나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을. 밝고 자신감 있는 여자, 당당하고 행복한 엄마는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내 인생 주인공은 나야 나 바로 나.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와, 네. 지금 우리 안선영님과 함께 하고 싶다 다이어트 책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잠깐 쉬었잖아요. 네. 중간 쉬는 5분 동안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막 말씀해 주셔갖고 저희가 참았다가 좀 2부에 말씀해 달라고 좀 특별히 요청드릴 정도로 일단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걸 또 표현하는 능력이 너무 출중하셔갖고 저희 너무 행복하네요. 이 방송 들어서. 야. 정말 현실적으로 그 꿀팁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2부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안선영님께서 하고 싶다 다이어트 책 5권을 선물로 가지고 와주셨어요. 네네. 친필 사인까지 다 넣어주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따로 부탁드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스스로 가지고 오신 저자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저자분들은 이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남들과 같아서는 오래 살아남을 수 없기에. 네. 그래서 저희 다독다독 유튜브에 놀러 오셔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께 이 5권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100일 꼭꼭 채워서 인증해 주실 분 위주로 5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하시죠. 아까 저희가 이제 점심을 예약을 해놨는데 양식을 예약을 해놨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럼 오늘부터는 전 샐러드만 먹을래요? 이랬더니 언니께서 그럼 망한다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회식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0일 다이어트 저 언니 보고 저도 살 빼려고 100일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그랬더니 저 샐러드 뭐 건강식 뭐 배달 서비스 예약했고요. 뭐 PT 끊었고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면 죄송하지만 100% 망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저는 이제 이거를 42에 시작을 했잖아요. 40년 넘게 살아온 나의 식습관과 인생이 한꺼번에 안 바뀌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시작하시는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기존에 살아온 세월이 훨씬 길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무리하게 나 100일 동안 뭐 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와우. 네, 그러니까 공부를 생전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나 100일 동안 엄마 나 안에 올드보이처럼 만두만 넣어줘. 나 집 밖에 안 나갈 거야. 이러면 가능해요? 성적이 오르나요? 안 된다고요. 조금씩 습관을 바꿔나가. 나쁜 습관은 줄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샐러드를 원래 좋아하시는 원래 채식주의자이신 분은 오히려 샐러드에 뭐 콩이나 뭐 두부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더해서 아니면 통밀 이런 식으로 최대한 뭔가 식물에서도 건질 수 있는 단백질을 최대한 더하시는 게 맞고 그냥 나는 뭐 한식을 워낙 좋아해 아니면 뭐 워낙 외식이 많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골라 먹느냐의 습관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외식이 있으면 미리 외식이 있기 1시간 전에 프로틴 이제 유청이 없는 저는 이제 유청이 안 맞으니까 근데 한국 사람의 10명 중 7명은 유청이 안 맞아요. 그래서 미국식 그 직수입한 그 프로틴들이 소화가 안 되는 게 바로 내가 입맛이 촌스러워서가 아니라 거기 뭐 특유의 그 초코 쉐이크 막 바닐라 쉐이크 이런 것도 사실 저희는 쉐이크를 식사로 안 먹으니까 안 맞는 것도 있거니와 기본적으로 유청 자체가 소화가 안 되고 몸에 좀 무리가 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본인한테 잘 맞는 뭐 저는 주로 추천드리는 게 뭐 무가당 두유 뭐 요런 것들 그냥 요즘 워낙 그 성분 깨끗하고 첨가물 없는 국산 콩으로 만든 GMO 있는지도 꼭 확인하시고 난 GMO 국내산 콩으로 만든 좋은 두유 같은 거 뭐 콩물 그러면 저 선식 먹어요. 선식은 좋은 탄수화물이지만 탄수화물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식단에서 계속 하루 종일 먹는 메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다 탄수화물인데 너무 이제 단백질이 부족하죠. 그래서 집에서만이라도 단백질 꼭 챙기세요. 그래서 선식이 아니라 차라리 그럼 정 없으면 콩가루 드세요. 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탄수화물 중에서도 그나마 단백질의 함량이 좀 높은 것들 위주로 좀 입맛을 좀 바꿔주고 만약에 저희가 이태리 식당을 예약을 했어요. 저라면 파스타 는 탄수화물이죠. 네. 네, 탄수화물을 먹는 저는 리조또
를 시킬 것 같아요. 그것도 통보리 뭐 보리 리조또로 주시고 저는 버터를 좀 반만 넣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 거기에다가 보통 이제 술안 같은 거 이태리 식당은 많이 네네. 있잖아요. 에그타르트 뭐 에그 탈틴 같은 거 먹을 때 저는 그러면 제가 돈을 더 드릴 테니까 계란 2개 추가해 주세요. 해서 물론 빵과 함께 아그작 씹어 먹어야 가장 맛있는 게 타르틴입니다만 내가 100일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저는 위에 계란을 먼저 2개를 넣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단백질을 넣어주면 포만감이 가장 오래가는 그 영양 구성원 중에 1등이 단백질이에요. 네. 가장 배가 오래 덜 꺼져요. 사실 국수는 한 사발 먹어도 1시간 있으면 돌아서면 배고프죠. 네. 소화가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가장 더디고 오래 위에 머물고 뇌에도 영양분이 들어왔어라고 신호를 주는 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자꾸 단백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뭐 어차피 까르보나라든 뭐든 계란을 안 쓰는 식당은 없으니까 계란 술안 추가해 주세요. 그래서 계란을 먼저 먹고 시점반 공짜라고 빵 탐내가지고 막 먹다 보면 살 빼는데 돈 시간 더 많이 들거든요. 그거는 과감히 스킵하고 아니면 정 리조또도 없는 집이다. 그럼 저는 봉골레 먹을 것 같아요. 그죠? 거기 뭐 조개하고 좋은 올리브유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면은 반만 먹는 식으로. 아까 라면을 그래서 너무 아까 좋아한다. 김주부님이 라면을 너무 좋아하신다 그래서 사실 라면 아예 그러니까 사실 베스트는 100일 동안만이라도 내 평생에 딱 군대 다시 입대 뭐 악몽이시겠죠. 군대 네. 다시 재입대 생각하고 100일 동안 그냥 훈련소 들어가다 생각하고 안 드시면 베스트지만 그래도 요즘 라면 중에 뭔가 이렇게 팜유로 튀기지 않은 몸에 나쁘지 않은 그냥 뭐 이렇게 열풍 건조면 이런 라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드시되 물을 끓일 때 2군데로 끓여요. 똑같은 양의 물을 2군데 팔팔 끓여서 한 군데는 스프를 반만 내세요. 왜 그 우리 스프에 들어있는 그 MSG 때문에 라면이 계속 땡기는 거예요. MSG 중독이 와 있는 거죠. 탄수화물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끊기 위해서 갑자기 끊으면 담배 오늘부터 안 펴! 이러면 갑자기 몰아서 혼자 구석에서 막 한갑 피고 들어오고 남편들 막 그러는 잔소리 듣기 싫어서 네. 그런 부작용이 안 나려면 서서히 끊는 건데 정 라면이 먹고 싶어서 나는 누가 나 뒤에 칼을 꽂아도 오늘 라면을 먹어야겠다 네. 싶은 날은 그런 식으로 스프를 반만 넣고 그 라면의 풍치는 살리되 뭔가 좀 슴슴할 거 아니에요. 반만 넣었으니까 네. 거기에 청양고추 음.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타바스코 같은 핫소스도 좀 응용을 해서 칼칼한 맛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 매운맛을 좋아하잖아요. 네. 칼칼한 맛으로 그 밍밍함은 좀 작고 반대편에서 그 팔팔 끓인 면 중에 반만 딱 집어넣어요.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세요. 음식을 먹다 남긴 걸 사실 안 남기는 게 제일 좋지만 과감히 버리는 습관도 하셔야 되는 게 특히 주부님들이 본인이 장을 보고 본인이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그 시간과 정성 비용이 아까워서 자기 몸에 많이 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병을 얻으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나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니다라고 네. 스스로 오늘부터 나는 내 몸에 건강하고 내가 좋아하는 괜찮은 식품으로 먹겠다라고 스스로 선언하세요. 애기들 먹다 남긴 거 아니 처음부터 건강한 걸 만들면 애기들 먹다 남긴 거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애들 이제 막 과자 이런 거 그 식탁 치우면서 아까우니까 다 입에 넣거든요 주부님들이. 근데 살이 쪄 있는 상태에선 건강한 상태에선 사실 과자랑 뭐 이런 거 좀 먹어서 괜찮아요. 근데 살이 좀 쪄 있고 출산 후에 뭔가 관리할 시간이 없어서 갑자기 약간 거의 비만에 가깝게 살이 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게 다 해가 되거든요. 병으로 이어지기 쉬우니 그런 식으로 라면도 계란을 3개 넣어서 라면 안에 들어있는 계란 먼저 퍼뜨리면 좀 국물의 맛이 탁해지니까 팔팔 끓일 때 똑똑똑 따 넣고 젓지 마세요. 국물이 탁해지니까. 뭉쳐있을 예, 거예요. 애들 동그랗게 뭉쳐 있는 네, 거. 네. 그럼 건져서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흰자도 약간 만성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흰자는 하나만, 노른자는 저 3개 먹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란을 먼저 섭취를 하면 뇌에서 단백질 들어왔네, 영양소가 들어왔네. 아 이제 뭐 내가 위급 상황이 아니니까 너무 배고프다는 신호를 그만 보내야지라고 뇌를 먼저 인지를 시켜야 될 거야. 내 뇌 호르몬과 나와의 소통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에 때려 넣는 동안 뇌가 일단 급하게 면부터 후루룩 먹다 보면 뇌에 음식물이 들어왔다는 신호가 오는데 한 30분 걸려요. 근데 라면은 우리가 15분이면 먹잖아요. 네. 뒤돌아서면 배 찢어질 것 같아. 진짜 후회하고 막 나는 왜 이러고 사나 막 속상하고 짜증나니까 또 저녁에 또 쫄면 먹고 이렇게 되거든요. 너무 자괴감 들어요. 너무 자괴감 들고 내가 나한테 또 졌네. 맞아요. 뭔가 몸짱 이런 거는 다른 사람 일들 같고 막 네. 돈 많고 시간 많고 팔자 좋은 여자들 얘기 같고 독하다고 욕하고 싶어요. 막 독한 것들 찌르면 파란피 나올 거 그렇지 저 또한 굉장히 저한테 관대한 인간인데 네. 그렇게 독하지 않아도 조금만 요령을 모르셔서
그래요. 음. 요령을 바꾸시고 습관을 조금 더 건강하게 길들이면 네. 자,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진짜 막 이유식하고 미음하고 신선한 그때 막 과일 야채 갈아 먹이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애들 과자 주면 인상 써요. 왜냐면 단맛이 어색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단맛과 인슐린 분비를 일으키는 단당류 중독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다 그런 거니까 뭐 김밥, 과자, 라면, 면, 빵, 떡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문화니까. 그래서 아이들처럼 내가 입맛을 다시 다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걸 우리 아기가 먹어도 되나 생각하고 내 몸에 넣으시면 훨씬 100일 다이어트가 쉬워져요. 야, 참 이게 정말 라면을 끊는다는 거 생각부터가 사실 막막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잘 지켜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왜냐면 애 하루 종일 보다가 애 겨우 재워놓고 뭐 먹으려고 그러면 밥할 시간도 없고 반찬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면 만만한 게 사실 라면인데 라면 나 굶어 죽어요. 굶어 죽으면 안 되죠. 네. 그럴 때 사실 저는 제 요령은 견과류 있죠. 아무 양념 안 된 거. 마트에 파는 그냥 바람에만 말린 그냥 로스팅이 그 플레이버가 아무것도 안 들어간 뭐 이렇게 뭐 허니버터 맛 이런 거 안 되고 그냥 아몬드 100% 아몬드를 항상 주방에다 유리병에 내 눈에 잘 마주치는 자리에 가스불 켜는 그 옆에 선반에 양념 넣는 데다 하나 올려놨어요. 그런 거 끓이면서 5알을 꺼내서 천천히 씹어요. 물이 끓는 동안. 그러면 뭔가 씹고 싶은 열망도 가라앉고 뇌에 음식물이 들어왔다는 신호가 들면서 네. 그렇게 라면이 미치도록 맛있지 않아요. 그 입맛을 한번 떨어뜨리는 거죠. 그것도 방법이에요. 네. 견과류 5알 또는 방울토마토 아니면 뭐 그러니까 오당양토는 다이어터들의 친구예요. 오이, 당근, 토마토, 양배추. 와. 싸고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자재예요. 네. 심지어 편의점을 가도 있어요. 요즘 뭐 방울토마토 네. 같은 건. 그런 거 그냥 한 10알 우적우적 씹으세요. 그러면 라면 반 개도 사실 다 안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습관을.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건데 안선영 레스토랑 만들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위한 예. 유지어터를 위한 유지어터를 위한. 예. 어. 계란이 3개 들어가고 라면 들어가고 먹는 방법도 그러게. 그 뭐랄까 왜 지배인들 와서 설명하잖아요. 음식 설명하잖아요.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게 먹으시면 자, 되는 난주에 뭐 콩으로 만든 네. 소이 라떼와 막 그렇게 해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진짜 되지 않을까 싶은 근데 생각이 드는 이게 게 레스토랑에 가서 굳이 시켜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그렇죠, 있는 거라 그렇죠. 레스토랑 하면 와. 안 망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굳이 그 돈 내고 그거 그렇게 먹을 필요 하긴 없으니까. 예, 예. 요즘 그 간헐적 단식이 유행이고 그런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론의 그 결과치가 나온 그 논문들은 다 외국이잖아요. 예. 그 외국 박사님들도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는 나라와 문화와 풍토와 체질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맞기가 쉬워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오후 6시 이후로 물도 섭취하지만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첫 끼가 밤 9시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맞아. 애가 아파서 울고불고 정말 10경기에서 정신없이 병원 뛰어갔다 와서 막 애 정신 차려놓고 배가 찢어질 듯이 고파서 보면 밤 9시. 근데 굶어요. 그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눈을 떠 있는 몇 시간 안에 영양분을 뭐 이렇게 확 섭취를 하고 이렇게 공복을 길게 주는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일상생활에 평생 유지 불가능한 건 하지 말자예요. 그거는 실패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것도 이론적으로 맞겠지만 그게 네. 맞으시는 분은 그걸 따라가는데 실제로 저처럼 아이가 어리거나 일을 하는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경우에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집단이란 단체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네. 간헐적 단식으로 먹을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밥을 먹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 비만협회 회장이시다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또 다이어트 관련 논문과 서적을 가장 많이 쓰신 박용우 박사님한테 배운 건데 네. 어쩔 수 없이 저녁을 이제 뭐 회식을 했거나 아니면 첫 끼가 너무 늦어서 밤 뭐 9시 10시 소위 야식스럽게 먹었다 칩시다. 네. 그러면 12시간을 속을 한번 비우는 거예요. 밤 10시에 먹었으면 다음날 아침 첫 끼는 10시 이후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간헐적 단식을 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한테 다 맞는 통계가 그 유럽 백인들, 그 앵글로색슨 쪽에 맞는 스타일이 저희가 실제로 그게 의학적으로 결과가 있다고 해도 내 삶에 맞지 않는 경우는 실패로 가기가 쉬워요. 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는 가정이 너무 괴롭고 힘들면 그리고 막 그게 너무 내가 불안하잖아. 무슨 부귀 영화를 네. 누리자고 이거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 내가 갑자기 아이돌 데뷔할 것도 아니고 왜 그러고 사나라는 회의도 들고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너무 불행하고 괴로우면 네. 힘들어서 못해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출산 후에 몸이 많이 변하고 이렇게 임신했을 때 나 어떡하지? 지금 이렇게 불어가서 나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임신을 하면. 네. 그리고 이제 나오면 빼야지 이렇게 그 생각만 가득 차 있잖아요. 저는 다른 연예인들이 다 모유수유하니까 살 다 빠졌다 그래갖고 저는 저 완모했거든요. 네네네. 저 진짜 열심히 미역국이랑 요거트까지 더 때려 먹으면서 저 진짜 정말 막 애한테 삼시세끼 애가 배가 터질 정도로 모유를 열심히 먹였는데 살 안 빠져요. 왜냐면 맞아요. 모유수유하고 나면 얘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같이 먹어요. 그리고 이게 모유수유를 하는 동안 진짜 릴렉신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서 졸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모유수유하고 나니까 배고프니까 있는 힘껏 때려 먹고 자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만삭에 70kg였는데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까 애가 3.12kg가 나왔어요. 자, 상식적으로 3.12kg의 아이와 양수와 태반이 빠져나가면 6, 7kg는 빠질 줄 알았어요. 애를 낳고 나니까 67kg야. 난 내가 양수를 마신 줄 알았어. 마취제에 취해서. 뭐지? 아무리 산수를 못해 3.12가 나갔는데 1, 2 이상은 빠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67kg지? 그러니까 소위 그 산후조리원에서 해줄 수 있는 뭐 모든 거, 뭐 마사지, 거기서 식단 짜주시는 거, 거기서 어쨌든 뭐 저염식으로 영양 잘 짜주시잖아요. 근데 뭐 이제 좀 잘 나오죠. 근데 산후조리원비가 이게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아까우니까 좀 끼니를 또 이제 막 남편까지 오라 그래서 같이 먹다가 뭐 햇반만 돌려가지고 아까우니까 내 몸에 다 때려놓고 저도 이걸 한 거죠. 그래서 마사지를 아무리 받아도 제가 나왔을 때가 거기서 열심히 관리를 받았는데도 64kg? 그러니까 한 3, 4kg 더 빼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안 빠져요. 아기 돌잔치 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단유를 하고 내 나름대로는 관리를 좀 뭐지 경락 같은 것도 받고 좀 산책도 좀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돌잔치 할 때 제 몸이 60kg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분들이 생각하면 뭐 키가 그 정도 60kg면은 뭐 찐 건 아니지 않아 하기에는 제가 방송 일을 하는데 저희가 협찬받을 수 있는 의상이 55 사이즈거든요. 그렇죠. 옷이 안 들어가요. 협찬이 안 돼, 협찬이. 아동복 아니에요, 아동복. 다 사야 돼. 다 사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비용적으로도 어. 협찬도 안 되고 그 소위 이렇게 후덕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둔해 보이고 결정적으로 본인이 너무 불편함을 느껴요. 맞아요. 네. 뭔가 옷을 입을 때도 배가 이렇게 울럭불럭 접치고 진짜 그리고 태가 이상해요. 그래서 제 지금 책 표지에 보시면 제가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는데 제가 이제 누가 제가 복근을 만든 그 인스타그램 사진을 기사님이 퍼서 이제 기사가 좀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거기 밑에 베스트 댓글이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누가 저걸 못하나 라는 댓글을 보고 이 책을 꼭 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돈 많고 시간 많아서 누구나 복근을 만들 수 있으면 재벌은 다 왕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네. 조금 더 돈이 있으면 더 유리하게 더 뭐 영양사가 챙겨주고 아니면 뭐 트레이너가 잡아다 시켜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본인의 의지예요. 그래서 여기 입은 옷이 아주 저가의 3만 원대에 제가 처녀 때 입던 스키니진이고요. 신고 있는 흰 구두는 제가 웨딩 슈즈로 신었던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100일 동안 참고 견디며 조금 먹고 싶은 거 참고 조금 하기 싫은 운동 참고 했더니 다시 리즈로 돌아갔다라는 거. 오히려 돈을 들여서 뚱뚱해 보이지 않는 옷을 사는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네. 뭐 대단한 피부 관리나 뭔가를 하지 않아도 다시 반짝반짝 빛나는 여자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주 옛날에 입던 스키니진을 다시 꺼내 입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몸이 그렇게 변하셨을 때 기분이나 그런 그러니까 운동하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네. 와 내가 이걸 해내네. 자존감. 이게 단순히 뭐 식스팩을 얻고 옷 사이즈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격이 진짜 많이 변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을 하면 진짜 이 그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진짜 옥시토신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서 실제 사람이 되게 긍정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모든 게 부정적이고 남편이 조금 뭐 지나가는 말 농담으로 우와 멧돼지네 그러면 야 그리고 울고 막 뭐 내가 뭐 너 때문에 이렇게 됐네부터 시작해서 막 하다못해 엄마한테도 짜증 부리고 시어머니가 뭐 하는 것도 뭐 잔소리 같고 막 다 싫고 이랬던 게 진짜 변해. 굉장히 쉬운 50분 투자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취감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바뀌는 게 많아요. 뭐 아무리 내가 열심히 뭐 최선을 다해서 뭐 사업을 해도 갑자기 뭐 의도치 않게 부도가 나거나 뭐 믿었던 직원이 배신을 하거나 뭐 말도 안 되는 구설에 휩싸이거나 뭐 이런 인생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데 몸은 내가 한 만큼 반드시 보상을 줘요.
네. 거기서 오는 쾌감이란 게 이루 말해서 인생을 마음대로 못 바꿀 수 있으면 몸부터 바꾸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몸이 바뀌니까 인생도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경단녀였는데 17년 정도를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일도 끊기고 살도 찌고 남편이랑 맨날 싸우고 안 행복하고 우울하고 슬펐던 맨날 앵그리버드 같은 한 소위 아줌마에서 나는 스스로도 뭐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뭐 우리 엄마보다 안 예쁜 것 같아요. 아이고 엄마랑 비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그래도 40대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서 저 우리 바로한테는 제일 예쁜 엄마일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옛날처럼 뾰족하게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일단 생겨요. 그리고 매일 내가 오늘치 운동을 해냈다는 거를 이게 가족들이 일단 알아줘요. 네. 처음에 남편도 네가 무슨 100일. 사실 제일 가까운데 저기 있거든요. 맞아요. 계속 틱틱대요. 뭐 맨날 닭가슴살이나 뭐 괜히 막 처음에 라면 일부러 나 앞에서 먹고 해서 부부싸움하고 이런 적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점점 내가 새벽에 매일같이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운동을 나가니까 가장 나랑 가깝대 가장 나한테 상처 주기 쉬운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대단하다라는 존경의 눈빛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 스스로도 그래 나는 대단해. 난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확 붙어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매일매일 누가 나한테 나 너무 인생이 불행하고 힘들고 우울증 약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 약이 있다면 안 드시겠어요? 그런 약을 먹지 않아도 저절로 생기는 게 바로 운동이에요. 그래서 100일 동안 운동 꼭 좀 해보시라고 간단한 운동이라도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감화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네. 궁금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운동. 그러니까 근데 순서가 있잖아요. 네. 운동을 바로 시작하면 안 되고. 자 1번 네. 집안 정리를 해요. 집안 정리요? 네, 저는 일단 술을 좀 좋아해서 애주가여가지고 남편도 꼭 해외 나갔던 보통 와이프들 향수 사다 준데 우리 와이프는 우리 와이프는 양주 좋아한다고 술을 사다 줬어요. 네. 그리고 초콜릿. 외국 가면 막 이런 거 사 모으잖아요. 비싼 거. 그러니까 비싸서 나도 잘 안 먹고 아꼈다가 술 취하면 손님들한테 다 꺼내놓고 다음날 후회하고 뭐 이런 몇만 원짜리 초콜릿, 뭐 귀한 또 외제 과자들 뭐 이런 것들 들고 나가서 싹 다 나눠줬어요. 집안에서 다 치웠어요. 그러니까 집안 정리가 1번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치우세요. 그 다음에 뭘 채우냐면 장보기가 1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당양토. 비싼 거 갑자기 스테이크와 자몽과 그릭 요거트 이러면 그걸 좋아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평소에 저처럼 그냥 맨날 뭐 밥, 찌개 뭐 이런 거 좋아하던 사람은 실패해요. 그래서 오이, 당근, 생으로 금방 급할 때 배고플 때 후루룩 씹어 먹을 수 있는 걸 채우세요. 언제든 밤 10시에 냉장고 문을 열어서 눈이 맞춰서 먹어도 죄책감 들지 않고 스스로 내가 그렇지 뭐라는 패배의식 들게 하지 않는 재료들. 그래서 오, 당, 양, 토랑 친하게 지내세요. 그걸 채우시고 단백질을 꼭 식단에 몇 끼니 보충한다. 뭐 무가당 두유라든가 뭐 두부 사랑해 주시고. 두부. 네. 왜냐면 매번 닭가슴 우리가 사실 닭도리탕이나 먹어왔지. 사실 아버지 다리들이지 뻑뻑살 주면 엄마 왜 나만 미워해? 오빠는 다리 주고 난 딸이라고 가슴살 주고 우리 맨날 이러잖아요. 네. 뻑뻑한 그 육계에 저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닭가슴살만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고 싶다 TV나 이런 걸 봐도 닭가슴살도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뭐 닭가슴살 야채 볶음. 근데 그것도 볶음은 칼로리가 높잖아요. 잘못된 상식이에요. 다이어트를 할 때 불포화 지방산 뭐 버진 엑스트라 올리브유 같은 거나 견과류 이런 건 적당히 먹어주는 게 좋은데 한 티스푼만 두르고 야채를 센 불에 볶다가 물로 볶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주보기 때문에 스스로 가능한 조절 가능한 칼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튀긴 거보다는 살짝 볶음보다는 살짝 데침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장보기를 우선 먹을 수 있는 거 언제든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낫또도 좋고 그리고 뭐 맨김도 굉장히 좋은 식재예요. 네. 그래서 뭐 정 먹을 게 없으면 현미밥에 저는 사실 100일 동안 흰쌀도 끊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아기 이유식 통에다가 그냥 일주일치 이게 매일 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잡곡 뭐 렌틸콩 뭐 그다음에 통보리 현미 넣어서 밥을 딱 이게 탁탁탁 얼려놨어요. 애기 이유식 통에. 그래서 그거 하나씩 꺼내서
거기다가 이왕이면 소금 발라서 구워진 잘라진 김보단 좀 귀찮아도 맨김. 그럼 맨김하고 그냥 밥만 싸서 드세요? 밥 싸가지고 꼭꼭 씹어서 뭐 이렇게 뭐 두부구이 같은 거랑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닭가슴살 야채 볶음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낫또 먹을 때부터 낫또에 따라와 있는 그 양념 감장 그 맛에 사실 먹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염분이 너무 많잖아요. 예. 전 거기다 와사비, 그러니까 고추냉이만 아. 넣어서. 그러니까 회를 먹을 때도 회는 살 안 쪄. 근데 왜 찌는지 아세요? 간장을 엄청 먹어요. 초장이다. 찍어 먹는 거. 초장이야. 초장 네. 간장에 염분 설탕이 엄청 많아요. 그 맛을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회에다가 오히려 이렇게 고추냉이를 듬뿍 발라서 한 점씩 꼭꼭 씹어 먹어요. 그리고 사실 술 안 먹고 해 먹잖아요. 비려서 많이 못 먹어요. 자, 회 또한 소주나 사케를 많이 먹게 해주는 어떤 에피타이 친구죠. 그래서 그런 룰만 좀 바꿔보시고 시원한 맥주 땡길 때 탄산수랑 맥주 남들 먹을 때 탄산수하고 치킨 먹어보시면 사실 두 조각 먹으면 니글니글해요. 네. 그냥 얼음에 그냥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탄산수만 먹어도 조금 그런 깔끔한 그런 맛을 느끼고 싶을 때. 왜 나보고 얘기하니? 네. 그러니까 약간 콜라 뭐 이런 탄산음료 중독이신 분들은 탄산수로 좀 한번 바꿔보세요. 네. 그리고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막 네. 설탕이 너무 단 게 땡길 때는 뭐 좋은 거 많잖아요. 꿀을 살짝 한 숟갈 넣는다든가. 맞아요. 기왕에 단 거 먹을 때 영양분이 있는 걸로. 근데 과일청 에이드는 뭐 100% 과일청이니까 살이 안 쪄. 설탕을 엄청 넣어요. 반이 맞아요, 설탕 맞아요. 반. 예, 청은 예, 예. 다르죠. 설탕 반 과일 반이어서 그리고 사실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챕터에 썼는데 뚱뚱한 사람에겐 과일은 비타민이 들어간 사탕이다. 수박도 탄수화물인 거 아세요? 수박은 살 안 쪄봤죠. 살이 쪄 있을 때는 과일도 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야채를 이제 과일 땡길 때 토마토 드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채소로 바꾸는 습관을 좀 하셔야 돼요. 네. 보통 어른들이 과일은 살 안 쪄. 밥 먹고 나면 아유 과일은 소화제지. 네. 그렇죠. 배부르니까 과일 먹어야지. 과일은 네. 살 안. 근데 그렇게 고기 먹고 무심코 먹는 과일이 다 살이 돼요. 원인을 찾은 것 같아. 내가 수박 거의 반 통씩 먹거든. 밥을 네. 먹은 다음에. 네. 야, 그러니까 뱃살이 나오지. 그것뿐만 아니신 것 같아요. 화정이 이렇게 올리시는 사진 보면 밤 10시에 막 맛집 한방.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는 근데요 저는 진짜 아기를 맡길 데가 없고 아기는 너무 어려서 도대체 어디서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아기 챙기고 뭐 일상적인 거 챙기는 것만으로 너무 고돼서 운동은 꿈도 못 꾸겠어 이런 분 정말 너무 많지 않나요?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고 싶다 TV라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줌바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사실 와우. 그 줌바라는 그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줌바 인스트럭터를 따야만 네. 미국 줌바 본사에서 이제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산후풍으로 떨리는 도가니를 또 끌고 가서 와. 줌바 베이직 그 인스트럭터 강사 자격증을 땄어요. 와. 그래야만 이제 올릴 수 있다고 해서. 네네. 그래서 지금 집에서 그냥 애기하고 허브적 왜냐면 홈 트레이닝 부위별 동작 운동 그러니까 일단 살을 뺄 때 1번은 공복 유산소예요. 저는 공복 유산소로 체지방 10kg를 사실 100일도 안 걸렸어요. 한 50일도 안 돼서 체지방이 확 날아가더라고요. 10kg 이상이. 그러면 진짜 몸이 가벼워요. 네. 몸에 쓸데없는 기름기가 빠지면서 진짜 피곤한 게 아니라 진짜 잘 나가고 진짜 잘 일어나. 체력이 확 좋아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전에는 한 2개밖에 못했으면 20가지로 늘어나요. 10배로 에너지가. 꼭 해보세요. 공복 유산소 한 달만이라도. 질문 있습니다. 네. 공복 유산소 어떤 운동들 말씀하시는 빠르게 건가요? 걷기도 좋고요. 그냥 네. 느릿느릿 만보걸어서 안 되고요. 빠르게 약간 언덕 오르기 같은 거 좋고. 네. 근데 공복 유산소를 착각하시는 게 빈속에 하면 공복 유산소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침 7시에 일어난 주부가 뭐 애들 학교 보내고 뭐 남편 출근시키고 빨래 돌리고 배가 고픈 걸 참고 10시에 공복 유산소를 했어요. 그럼 공복 유산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체지방이 타는 게 아니라 근력이 그러니까 근육을 갖다 써요. 몸이 너무 영양분이 안 들어오니까 비상사태라고 인지를 하고 몸에 있는 단백질을 갖다 써요. 네. 이럴 때는 오히려 단백질로 먼저 첫 끼를 채워주시고 나가는 게 좋고 공복 유산소는 눈을 뜨자마자 이 1시간 이내에 네.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조건 동네 헬스장 가서 50분 빠르게 걷기를 그냥 아무따. 왜냐면 돈이 많이 드니까 PT는 일주일에 2번밖에 못했고 무조건 그 헬스장 PT 끄는 뽕을 뽑으려고 거기 가면 공짜 커피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샤워하고 그래서 세수를 안 하고 무조건 나갔는데 내 그 마음이 변할까봐 제가 또 추위를 많이 타서 겨울에 안 나가요 잘. 네네. 그래서 변기 옆에 트레이닝복을 갖다 놨어요. 누구나 아침에 눈을 뜨면 소변을 보잖아요. 네. 밤사이 쌓인 수분이 있으니까
남자와 다르게 여자는 바지를 다 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지 내리고 변기를 앉으면서 다 벗었어요. 네. 다 벗고 네. 볼일 보고 일어나면서 그 트레이닝 바지를 입으면서 와. 일어났어요. 그래야 마음이 안 변하니까. 왜냐면 이제 꾸물꾸물 뭐 내가 부시럭대면 남편도 일어나고 애도 깨고 그러면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같이 좀 수다 떨고 사과라도 한 점 뭐 이러면 그냥 그날 또 흐지부지. 뭐 좀 있으면 출근할 시간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매일 5시 반에 그냥 헬스장 문 여시는 선생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너무 운동이 하기 싫어가지고 헬스장 주차장에서 운 날도 있어요. 눈이 펑펑 오는데 내가 뭐 이렇게 뭐 이게 무슨 뭐 정치 공약도 아니고 내가 100일 다이어트 꼭 지킬게요 여러분 SNS에 썼을 뿐 내 개인 SNS인데 네. 내가 이게 뭐라고 이걸 이렇게 하기 싫은 날 와서 앉아 있나 너무 하기가 싫어서 운동을 하기 싫어가지고 앉아서 주차장에서 라디오 또 슬픈 노래가 나와 밖에는 눈이 펄펄 오고 네. 길에 아무도 없는데 허연데 나는 험한데 나와서 헬스장 주차장 도착은 했고 엉덩이는 뜨뜻하고 좋은 음악 나오고 올라가기 싫고 근데 안 씻고 일단 나왔으니까 씻으러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 오늘은 뻥으로 그래 SNS는 어차피 허상이니까 운동 인증샷만 날리고 내려오자. 그리고 기어 올라갔어요. 딱 헬스장 문을 열었는데 쿵쿵쿠구구구쿵 헬스장 음악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꼭 헬스장 가서 운동을 웬만하면 하시라는 게 신이 나요. 맞아요. 가보면 누군가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자극이 확 돼요. 네. 저 봐 이게 눈 뚫고 와서 운동하는데 뭐 그렇게 내가 또 전쟁터 나가라는 것도 아닌데 이걸 못하나. 그래 그럼 쬐끔만 걷다가 씻자. 그러면 50분 채워지더라고요. 그렇게 100일을 채웠어요. 울물불물. 그래서 12월 31일도 크리스마스 이브도 제 생일도 다 헬스 그러니까 맨날 해시태그 불금행 클럽 헬스 클럽 뭐 이런 거 하면서 애들이 다 뭐 어디 뭐 생일 파티 가고 뷔페에서 뭐 먹고 인증샷 하고 할 때 저는 헬스장 인증샷으로 100일을 채웠죠. 1월 1일만 못 갔어요. 새해 첫날에 헬스장 문을 안 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절실하게 하셨네요. 좀 절박했어요. 그때 좀 많이 불행했거든요. 제가 이대로는 다시는 나가서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일을 할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제 스스로 많이 불행했어요. 그때 좀 남편이랑 사이도 너무 안 좋았고 근데 진짜 저는 운동이 저희 가족 모두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고 생각해요. 그 운동은 꼭 다이어트 상관없이 네. 꼭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를 위해서. 제 친구도 정말 멋진 커리어우먼이었다가 애 셋을 계획 없이 계속 낳게 된 거예요. 저런. 그래서 어찌할 똑똑하신데 왜 피임은 계획을 안 하셨을까?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애가 셋이니까 이걸 애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결국에는 운동으로 찾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맞아요. 그게 좀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고 체력도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답은 사실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밖에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PT를 따로 돈을 내고 받아보시지 않은 분들은 어디에 근육에 힘을 주고 뭐 기립근이 어쩌고 승모 너무 어려워서 홈 트레이닝 동작을 아무리 올려줘도 그 트레이너 분이 저도 보고 따라해봤지만 효과가 없어요. 네. 몸이 확 변하지도 않고 사실 근데 저희가 좀 성격도 급하니까 효과가 뭔가 바로바로 보여야 땀이 좀 쭉쭉 나야 운동하는 재미가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다이어트는 뭔가 뭐 머슬매니아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운동에 좀 재미를 붙이고 기왕이면 나쁜 것보다 좋은 걸 골라 먹고 평생 가는 다이어트 습관 들이기를 원하시는 분한테 권장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줌바를 제가 택한 것도 운동 한 번도 안 한 운동 멍충이 분도 그냥 이거 음악 틀어놓고 신나게 따라하시다 보면 땀이 나요. 네. 그럼 사람이 땀을 한번 흘리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뭔가 노폐물이 까져나간 기분이 되고 내가 오늘 지금 운동을 채웠네라는 성취감도 맛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올려드리기 시작한 거죠. 진짜 그 헬스장 갈 때 제일 힘든 게 딱 운동화 신기까지가 진짜 제일 힘들다. 여기 책에도 그렇게 그래서 적으셨던데.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먼 거리는 엉덩이 떼고 일어나 운동화 신기까지 거리. 그 거리만 극복하시면 네.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데도 때로는 가기가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인데 왜 이러지? 그런데도 참. 사실 저는 PT를 적극 이용하는 게 요즘은 워낙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맞아요. 고가가 아니라 뭐 3만 원대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얼굴이 팔려 있는 직업이라 약속을 꼭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PT를 무조건 일단 짬을 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짬을 내서라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치 스케줄에 운동을 먼저 넣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먼저 약속을 해놓으면 안 가면 제가 이분한테 그날 하루 스케줄을 민폐를 끼친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일부러 운동 약속을 해놓고 그 전날 저녁에 뭐 외식이든 약속을 잡아요. 그래서 먹은 날 다음 날은 반드시 근력 운동을 추가하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출산한 지 6개월 된 아기 엄마예요. 네. 저 운동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해 주실까요? 6개월까지는 사실 그 출산을 하면서 릴렉신 호르몬이라는 것 때문에 관절들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뭐죠? 이 만삭이 되면서 이 갈비뼈도 많이 늘어나 있고 몸들이 다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시면 다치거나 몸에 무리가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럴 때는 유산소 먼저 시작을 하시는데 유모차를 적극하려고 하세요. 저희 집은 좀 언덕배기가 많은 데 있기도 하고 저희 애가 지금 좀 우량아라 18kg예요. 근데 애지간한 유모차가 30kg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바퀴가 있으니까 하중을 한 5kg 정도 받는다 치고 그럼 20kg 이상을 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피곤해 얘는 왜 앉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싸 난 얘 덕에 운동한다 해서 딱 운동화 딱 신고 운동복 입고 모자 쓰고 이제 엉덩이 힘 빡 주고 기립근 힘 주고 배에 힘 이렇게 먹은 습습 후후 하면서 언덕배기를 신나게 그냥 애랑 막 같이 뭐 핑크퐁 부르고 노래하고 하면서 이거를 동네를 저거 봐봐 나무잖아 뭐 삐뽀삐뽀는 막 떠들면 쉴 새 없이 또 이거를 하면서 하면 애는 애대로 바깥 공기 쐈으니까 덜 칭얼대고 네. 저는 그렇게 동네 한 바퀴 돌고 5,000보 채우고 그날치 유산소로 꼭 헬스장 가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동네를 그냥 이렇게 가디건 입고 슬렁슬렁 가지 마시고 운동화 신고 운동복을 입어야 사람이 뭔가 운동하는 마음이 들어요. 꼭 운동복 챙겨서 입고 운동화 신으시고 동네를 똥꼬에 이렇게 벌레가 꼈는데 내가 얘를 터트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똥꼬로 크레텍스를 뽑는다라는 생각으로 힘을 딱 주시면 이게 굉장히 쉬운 방법. 그렇게 힘을 주시고 운동을 하시면 이제 엉덩이 왜냐면 이 엉덩이하고 대퇴부 근육이 가장 몸 면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빨리 근육이 붙는 부위예요. 이 부분을 강화하면 그러니까 몸의 기초 대사량이 확 올라가요. 근육량이 높아지고 체지방량은 저절로 떨어지면서. 그래서 항상 여기 스멀스멀 제가 맨날 애기 기저귀 안 가려 그러면 빨리 기저귀 안 하면은 똥꼬에 벌레 들어가는데 제가 맨날 이러거든요. 벌레가 스멀스멀 기어가는데 이걸 내가 힘을 줘서 터트리리라라는 생각으로 힘을 딱 주시고 걸을 때도 항상 힘 주고 걸으세요. 그러면 배도 저절로 들어가요. 네. 지금도 앉아 계실 때 벌레 똥꼬를 터트리리라라는 생각으로 딱 앉아 계세요. 힘드네요. 이게 꺼부정하게 앉아 있을 때보다 훨씬 몸에 근육 배에 힘이 들어가네. 배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코어 단련하는데도 굉장히 좋아요. 자세가 바라지고 있어요. 네. 전 사실 첫째 때는 살이 많이 빠진 게 운전을 안 했고 둘째 때부터 운전을 했거든요. 첫째 때 많이 걸으셨죠, 애 네, 데리고. 진짜 애기 안고 많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 정말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기를 활용해서 그럼요. 아기를 활용해서 애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이 이유식을 꼭 해야만 되는 상황을 이용해서 식단을 하시고 꼭 아이랑 붙어 다니니까 애들 거 주렁주렁 막 짐에 기저귀 가방에 메고 나가면 저희가 옛날처럼 삐딱구대 치마 입고 나갈 수 있어요? 그 상황을 적극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늘어진 티에 그냥 헐렁한 추리닝에 청바지 입고 나왔다고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해요. 왜? 애기 엄마니까. 네. 그걸 활용해서 운동화 신고 씩씩하게 다니시는 거예요, 동네를. 그럼 어느 순간 굉장히 예뻐진 누구 엄마 이 동네에서 제일 예쁘더라 하실 수 있습니다. 야. 저는 근데 요즘에 사업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활동들도 굉장히 궁금하고 이렇게 인스타그램 보면서 네. 와, 굉장히 열심히 사신다. 이렇게 몸뚱아리가 하나여서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데 네. 지금 활동도 궁금하고 앞으로 계획도 궁금하고 또 나올 책들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 하고 싶다 다이어트가 2번째 책이고요. 원래 3번째 책은 이제 제가 아이 낳고 다시 이제 라디오로 복귀를 하면서 어차피 매일 라디오에 몸이 이제 출퇴근이 묶이다 보니까 그 남는 오전 시간이 아까워서 낮 방송을 하면서 테소를 땄어요. 영어 놀이교사 자격증. 그래서 이제 근데 요즘은 종이책보다는 유튜브로 많이 접하시니까 뭔가 좀 영상으로 쉽게 그럼 아이들한테 유튜브 보지 마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럼 좋은 걸 골라서 보여줘야 되는데 애만 멍하니 보여줄 게 아니라 엄마도 같이 볼 수 있는 아이와 엄마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게 다음 목표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회사는 이제 브랜드들 홍보 대행을 하는 업무와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럼 저는 유청이 없는 프로틴 만들어 주세요. 저는 너무 잘 부어요. 뭐 붓기 빼는데 도움되는 차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뭐 좋은 제품 소개해 주세요. 이런 문의가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PB 상품으로 뭐 이제 유청이 없는 이제 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뭐 헬시 쉐이크라든가 아니면 좀 붓기 도움이 되는 붓기차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커피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면 그냥
커피 맛으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이제 뭐 생원두에서 이제 이거 뭐 건강 기능식품 약간 체지방 감소 좀 도움이 되는 것이라든가 그냥 쉐이크만 먹었더니 저는 뭔가 씻고 싶어요 하면 그냥 제가 찾다가 없으니까 첨가물이 하나도 안 들어간 통곡물만 들어간 시리얼이라든가 이런 제가 실생활에서 녹일 수 있는 제가 다이어트하면서 가장 없어서 불편했던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 좀 뭔가 그래도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실제로 좀 워킹맘이나 이렇게 좀 일하시는 남편들도 그 아침을 거르거나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삼각김밥 먹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좀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하게 뭔가 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아이들이 제가 딸이에요 둘 다. 근데 GMO 그런 조작되지 않은 콩으로 만든 깨끗한 두유를 애들이 두유를 찾더라고요. 근데 먹이고 싶은데 검색하다가 막 못 믿겠고 막 그런 거예요. 맞아요. 사고 싶어요. 그런 네. 언젠간 두유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직 두유는 없고. 지금은 저는 뭐 사 먹냐면 좀 그냥 뭐 약콩 두유, 연세 두유 이런 거 사 먹어요. 네. 저 막 찾다가 믿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렇죠. 말았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분이 믿을 만한 분이고 그분이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다면 그러니까 더 책임을 져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좀 기왕이면 정말 해썹 인증, GMP 인증은 기본이고 네. 인증 사실 식품에는 그러니까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니고 일반 식품은 인증서를 다 보유한 곳이 거의 없어요. 굳이 돈을 들여서 그런 테스트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인증서를 다 받아요. 뭐 이런 거 불검출, 그다음에 뭐 무슨 균 불검출, 뭐 이제 이물질 불검출 이런 인증서들을 다 구비한 곳에서 제조된 것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죠. 왜냐하면 전 잃을 게 많으니까요. 작은 말 한마디로도 어마어마하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좀 책임감이 무겁죠. 그래도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또 따라 아무 딸 선영 언니니까 저는 뭐 언니 따라 먹어요. 언니 따라 운동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제가 이제 의무감 책임감을 넘어서 의무감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계속 해야겠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안상현 씨를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 이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하나가 있는데요. 남한테 패기치는 걸 진짜 싫어요. 이만큼도. 그러니까 뭐 이게 카톡 멘트를 쓰는 것도 그렇고 답변 주시는 것도 그렇고요. 상대방이 불쾌할까 봐 굉장히 민감해하시고 그다음에 상대방 배려를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 뭐냐면 이분이 사업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좀 사기성 사업은 절대 안 하겠다는 것들은 당연하고요. 본인이 다 해보고 만족스러운 것들을 소개했구나 그런 신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시잖아요. 팔로워가 많으시잖아요. 일단 10만이 넘어가시는 것들은 그 팔로워들이 뭔가 보고 새로운 것들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단순히 뭐 안성현 씨가 아름다우시지만 뭐 이렇게 좀 예쁜 사람은 천만 팔만 명이고 저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과 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팔로우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사업들은 신뢰할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하기 위해서 더더욱 뭔가 좀 더 조심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이번에 했어요. 저는 제 책 제목이 하고 싶다 다이어트다 보니까 제가 소개하는 그 해시 쉐이크 밑에도 무심코 해시태그를 하고 싶다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 되기를 뭐 이런 걸 달았었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그것 또한 건강기능식품 5인 혼동으로 과대 광고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번에 호되게 질타를 받아서 그래서 단순한 개인 계정의 SNS 태그조차도 나는 더 조심해야겠다. 왜 남들은 그냥 아사무사 뭐 이런 건 뭐 경고도 아니고 뭐 아무런 조치나 제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드러나 있는 사람이니까 진짜 말 한마디 내 배밭에서 가끈도 고쳐 쓰지 말아야겠다. 늘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더욱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걸 요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어쨌든 한 아이의 엄마로서 또 회사 이름이 아이 이름이에요. 바로스 코퍼레이션.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수익금의 일부는 한국 장애인 재단을 통해서 시각 장애인 이제 이소정 양 그 음악 교육을 한 저희 이번에 평창 패럴림픽 개막식 노래를 불렀던 친구인데 굉장히 노래를 잘 하는데 아직 뭔가 제대로 된 음악 교육을 못 받고 있어서 지금 이제 이미 이 친구는 음악 교육 성악 이제 보컬 레슨하고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걸 후원하는 데 쓰이고 있으니까 정말 조금이라도 세상에 도움 뭐 만약에 제가 장사꾼이라면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장사꾼 사업가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세상을 요만큼이라도 더 낫게 바꾸고 가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게 요즘의 목표예요. 네.
앞으로 사업가로서의 안선영님도 정말 응원하고 기대 많이 할게요. 그래도 제 네. 본업은 방송입니다, 여러분. 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곧 좋은 작품 있으면 드라마로 복귀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어떠셨어요? 이야기 나눠보셨을 때. 너무 즐거웠어요. 네. 즐겁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워낙 요즘 좀 일에 치여가지고 좀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이제 제 책도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거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제 약간 빨리 급하게 해결해야 될 우선순위를 두고 좀 살다 보니까 좀 너무 뒤로 제껴놓지 않았나 나의 자식 나의 책을 아직도 이 책 보고 따라하시는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 더더더 좀 그동안 너무 좀 제품 소개 위주로 하지 않았나 운동법이나 네. 진짜 또 이미 저는 팬들이 제 걸 다 봤다고 생각하지만 새로 유입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데일리 루틴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운동하시고를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오늘 또 결심을 하게 되네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아, 저희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진짜 오늘 촬영하신다는 줌바를 좀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보세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아 줌바가 지금 160만 뷰가 제게 넘는데요. 와, 네. 광고 수익은 빵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보시고 내가 이거 보면 제 떼돈 버는 거 아니야? 안 법니다. 안 벌고 있으니까 네. 그냥 정말 이건 여러분한테 제가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는 제발 운동하고 땀 흘리는 즐거움 좀 같이 배워봐요 여러분 하는 거니까 제발 좀 보시고 많이 따라하시고 예뻐지시고 예뻐지는 것보다 마음이 진짜 예뻐지고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아, 멋진 말씀 감사하고요. 네. 진짜 다이어트 해서 내 몸이 조금 변했을 때 사실 저 되게 뿌듯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감정을 잃고 이번 생은 글렀어 이러고 있는데 아니에요. 작심삼일도 100번 하면 1년이에요. 그러니까요. 다시 계속 하시면 돼요. 네. 이 방송을 또 계기로 또 다시 이렇게 또 북도 듣고 네. 스스로 이제 또 달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저는 빠숑님께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10월 1일 날 두고 보겠습니다. 네. 92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시태그가 너무 진짜 기가 막혀요. 아까 드리면서 말씀하셨지만 내 삶은 오로지 나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게 결국은 이 다이어트를 성공하냐 안 하냐의 가장 큰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 삶은 내가 바꾸는 거지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 책이 물론 제 자극을 줬지만 100일 후에 제 삶을 바꾼 모습을 한번 네. 안선영 멘토님께 선생님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증해 주세요. 김주부님은 끝까지 다이어트 시작하시겠다고 얘기를 안 하시네요. 아, 저 올해 말 목표가 제가 75 정도로 잡고 있었는데 지금 80 중반이거든요. 정확히 수치를 밝히기가 부끄럽지만 다시 쪘죠. 좀 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이렇게 빠졌다가 나 몇 킬로까지 뺄 거야라고 하면 좀 중압감이 많이 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100일만 아니면 그게 너무 힘들면 딱 한 달만이라도 밀가루 설탕 끊자, 탄산음료 끊자 이런 식으로 시작해 보세요. 네, 밀가루를 끊어보겠습니다. 네. 탄산음료도. 탄산음료 너무 힘들어요. 탄산수로 탄산음료도- 바꾸세요. 네, 진짜 탄산수로. 저 믿고 한 달만 해보세요. 얼굴 한 색깔이 달. 틀려져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라면 안 먹기, 음? 탄산수 마시기, 아니 탄산 끊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 달. 이제 오늘부터 갈굼이 시작될 거예요. 이제. 저희가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이 매주 평가해 주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거 한달 알려주세요. 동안. 몰래 숨어서 라면 먹고 일어나. 콜라 마시나. 제가 몸바디 하나 찍어 놓을게요. 네네네. 집에 있는 콜라부터 버려야겠네요. 김주부님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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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아 콜라로 변기랑 욕조 닦으세요. 잘 닦아요. 왜 그냥 버려? 잘 닦여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청소하는데 네. 요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 안선영님과 네. 하고 싶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네. 여러분께 우리 항상 다이어트가 숙제인데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마인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냥 멋있네요, 이분 정말 진짜. 네. 우리 안성영님께도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다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 인스타그램도 워낙 좋아요. 네, 네. 저 네. 매일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구독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하고 싶다 TV의 다음에 빠숑님 모시고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하고 싶다 부동산 한번 제가 기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주 프로젝트로다가. 네, 알겠습니다. 네. 기꺼이 나가겠습니다. 네, 아, 그럼 세상 공짜는 없지. 그럼요, 주고받으니까. 그럼요. 하고 싶다 TV, 네, 빠숑과 함께하는 네. 부동산 프로젝트 많이 기대해 주세요. 기대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 끝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